안녕하세요. 강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쌤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ADSP 자격증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잘 부탁드려 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누구를 위한 강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증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안에 ADSP 합격을 목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안에 합격하신다, 2주 안에 합격하신다, 사실 그렇게 장담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셨나요? 암기 위주로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다 보면은 공부하는 재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ADSP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본 강의의 특장점, 이번 강의의 커리큘럼은 ADSP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반영한 커리큘럼이 되겠고요. 그래서 총 3개의 모든 과목들을 골고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은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를 우선시해서 응용 문제에 대비하도록 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출문제만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합격을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많은 부분에서 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기 위주보다는 응용 문제에 대비하는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DSP 자격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ADSP 자격증은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증이 되겠고요. 여기서 준은 바로 세미 프로페셔널, 준 전문가, 세미 프로페셔널이 되겠습니다. 준 전문가 자격증이 있으면 전문가 자격증이 있냐? 예, 맞습니다. ADSP는 ADP 자격증 바로 아래에 있는 자격증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증 ADSP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란 누구냐?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는 데이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데이터 분석을 기획하고 또한 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자가 되겠고요. ADSP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이 되겠어요. 그래서 평생 유효하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으시다면 꼭 갖추셔야 될 그러한 필수 자격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ADSP는 실기시험 필요 없고 필기만 통과하면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취득하기가 용이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응시 자격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대학교 졸업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ADSP 자격증을 취득하면 무엇이 좋냐?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취득해두면 평생 가는 자격증, ADSP 자격증이 되겠어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 2, 3과목, 1과목은 데이터 이해, 2과목은 데이터 분석 기획, 제3과목은 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배워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데이터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데이터는 어떻게 가치가 있냐, 그리고 데이터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과 전략,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1과목은 암기 위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두 번째 과목은 데이터 분석 기획 과목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 분석,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근데 두 번째 과목도 암기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은 딱딱해요. 제1과목보다는 조금 더 딱딱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과목은 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데이터 마트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과목에서 여러분들 승부를 보셔야 돼요.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출제문항수와 배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50문항 중에서 제1과목에서 10개, 제2과목에서 10개, 제3과목에서 30개 이렇게 문항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퍼센테지로 보자면 20%, 20%, 60%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3과목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리고 문항별 2점이 배점되기 때문에 총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총 1시간 30분이 주어지고요. 총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40% 미만이면 꽈락이 되겠어요. 그래서 꽈락을 피하셔야 되겠고요. 잘 준비하지 않으면 합격을 장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자면 합격률은 40%에서 50% 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트릭이 있어요. 실제 시험장에 가보시면은 시험 응시를 포기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실제 합격률은 조금 더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한 시험 일정과 등록 방법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K데이터 사이트에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3과목이 있고요. 과목 1, 과목 2, 과목 3. 그런데 세 번째 과목이 가장 비중이 크고요. 그래서 3개의 파트로 쪼개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목 데이터 2에서는 빅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살짝 다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빅데이터가 가치 있고 빅데이터는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는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빅데이터 관련된 위기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위기 요인들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두 번째 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조금은 딱딱하게 느낌이 오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과목이 준비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과목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기획 방법, 분석 방법, 과제 발굴 방법, 마스터 플랜, 거버넌스 뭐 등등등 약간 딱딱한 주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암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1과목은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과목은 암기 위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과목은 데이터 분석이 되겠는데 이렇게 3개의 파트로 쪼개봤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R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요. R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그리고 R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자료 구조, 벡터, 행렬, 데이터 프레임, 요인, 배열, 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배워보고요. 그리고 데이터 마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이너한 주제들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통계 분석으로 넘어가는데요. 통계에는 크게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론 통계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어요. 구체적으로는 회귀 분석, 다변량 분석, 시결 분석, 가설 검정 등이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왜 쓰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형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배워보는데요. 사실상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이라고 불리우는 주제와 오버랩이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군집 분석, 계층적, 비계층적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군집이란 뭐죠? 덩어리죠. 그룹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추천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예, 여러분들 추천 시스템 하면은 어떤 거 아시죠?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받으시죠? 넷플릭스로 영화 추천 받으시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추천 받으십니다.
이와 같이 추천 시스템, 많은 서비스에서 꼭 들어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의 고전인 연관성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다음에 분류형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배워봅니다. 분류형 머신러닝 알고리즘 도대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어느 동물 사진을 딱 보고 AI가 이것은 강아지다, 고양이다 알아보는 것, 이렇게 분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류형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에 대해서도 살짝 배워봅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만 배워보고요. 과거에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은 그 비중이 조금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주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으로 배워야 되냐? 사실 주제를 세분화하면은 100여 가지도 넘어요. 주제 하나하나마다 이삭죽기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배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킬러 주제는 없다. 어느 한 군데에서 문제가 항상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온다. 그래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삭죽기 형태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강 팁. 여러분들 이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라 온라인 강의죠. 저도 사실 오프라인 강의가 조금 더 편하긴 한데 온라인 강의는 아주 정제되어 있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살짝 재미가 없으실 수 있는데 양해를 구해보고요. 하지만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너무나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영상을 멈추고 반복 시청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종 팁이나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과거에 시험 문제로 나왔거나 아니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 예, 그런 부분에 팁이나 주의사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세한 디테일에 집착하기보다는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접 풀어보고 이후 해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